안녕하세요. 원불대도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올리기 전에 원불대도가 생겨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태백의 어머니께서는 국조당군을 모십니다. 지금도 한백원님 말씀을 매일같이 계속 받아 적으시는데 오래전에 뭔지도 모르고 원불대도를 받아 적어 놓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또 흐르고 그러던 중 제가 십수년 전 어떠한 운세 학문을 공부하게 됩니다. 몇 개월의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마치고 활기차게 실전에 뛰어듭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손님이 오셔서 저는 공부한 곡선을 그려놓고 상담을 하는데 학문의 모든 걸 털어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방문한 그 손님이 자신이 선에 점을 찍으며 저에게 말을 하는데 선생님이 힘들다고 하는 시기에는 제가 하고 있는 건설 사업이 엄청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없이 한숨을 쉬며 돌아가는데 제가 쫓아가서 상담료를 다시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손님은 젊은 저의 손을 잡고 몇 년간 입찰이 되지 않아 도산할 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 큰 공사에 입찰이 돼서 도대체 어떠한 상황인가를 물어보려 했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제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서 미련 없이 이 길을 시원하게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신령님들께서 100일 기도를 하라고 하신다. 어머니,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알려주시지 않으며 다 내려와 있단다. 그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너무도 황당하고 답답했지만 결심을 하고 100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처음 며칠은 신이 나서 천부경을 아침 저녁으로 수백 번씩 봉독합니다. 그렇게 100일 중 50일이 지나갑니다. 이제 반이 남았구나 안도를 하면서 100일이 되면 무언가를 내려주시겠지 하며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80일이 지나고 90일이 지났는데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오면서 너무도 초조해집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한심했습니다. 그렇게 96일이 되는 날 찬물로 몸을 씻고 스스로 기도를 포기하고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100일이 지나면 어머님을 원망할 것 같아서 또 시원하게 포기를 합니다. 앉아있자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기도방에 걸린 원방각의 팔개가 갑자기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어두운 방의 팔개는 황홀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뭔가를 싹 풀어냅니다. 제가. 그리고 저희 살아온 인생을 먼저 대입시켜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도운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 100일째 감사와 감동의 기도 해양식을 올리며 어머님과 함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대운이 내려왔고 바로 한 달 후에 원부를 받으라는 신령님들의 하명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불대도는 세상으로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를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저를 왜곡하여 말할 사람이 몇 명 있어서입니다. 그 말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고생할 것 같아서 그렇지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언제든지 아래 톡으로 연락주세요. 그 실체를 제가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공부는 하늘에서 내려준 우리들의 큰 선물입니다. 모두가 지혜롭게 홍익대성하는 자손이 되시길 바라며 수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729의 개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구궁의 수리인 천수부터 싹수, 재수, 아홉수 등의 여러 수리의 작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올해는 도운의 영역입니다. 본인의 운행수에 따라서 도운은 구궁의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그곳의 기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궁의 아홉작용이 원불대도라는 큰 개에 담겨서 14,580의 형태로 크게 불어납니다. 그것이 개에 담겨 돌아가니 우리는 인생이며 운세입니다. 이제부터는 운삼, 사성, 한호만 반복합니다. 그 주체는 7, 8, 9입니다. 대칭으로 자리한 7, 8, 9가 지구의 현재 천지인입니다. 그래서 음양이 있으니 양의 7과 음의 7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음양의 7, 8, 9의 영역에 자리한 이치의 기운이 수리입니다. 천의 7은 창조의 영역인 시작이 되고 지의 8은 성장의 영역인 발전이 되고 인의 9는 완성의 영역인 성공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작용이 잠시 멈추고 정제되는 영역이 사성, 아홉수와 해수입니다. 그 정체는 한호의 천수가 흡수시킵니다. 그러니 양의 7인 싹수의 계에는 학수와 재수가 담겨야 시작하여 발전하여 성공을 하고 양의 8인 학수의 계에는 재수와 싹수가 담겨야 더욱 크게 발전하고 양의 9인 재수의 계에는 싹수와 학수가 담겨야 기회를 잡아 내 것으로 만들어 재물로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음의 7인 신수의 계에는 봉수와 터수가 담겨야 기인을 만나 터전을 꾸리고 음의 8인 봉수의 계에는 터수와 신수가 담겨야 가정을 일궈 명예로운 신분이 자손으로 이어지며 음의 9인 터수의 계에는 신수와 봉수가 담겨야 조상으로부터 정기를 내려받아 명문가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사성인 아홉수와 해수의 계에는 어떠한 운이 담겨도 흉하게 작용하며 한호의 계에는 좋음과 나쁨이 고루 작용합니다. 이외에 723개의 형국은 모두가 엉키거나 쌓이고 하는 모양으로 자리하여 인생의 불안정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원불은 안착의 시기가 다르지만 이후에는 9년간 변하지 않으며 한자리에 머뭅니다. 대운은 불운에게 에너지를 전해받아 1년마다 변하며 도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도운은 우리네 인생과 같아서 활동이 불규칙하여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이러한 계하삼의 조합으로 에너지계에 안착되어 기운을 발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어진 운세입니다. 이 네 가지의 운세 중 구궁에 안착되어 올해의 가재를 부여받게 되는데 우리 모두의 한 해는 도운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도운의 9가재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천수는 음양이 없는 태양과 같은 무극입니다. 육생의 기운이 퍼져 만물이 드러난 공간으로 누구나 공평한 새로운 기회를 갖는 구간입니다. 이 궁에 들어서면 대부분 과거가 청산되고 새로운 환경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는 드러나지 않고 씨를 놓을 종자를 발화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거주지의 이동, 새로운 직장, 새로운 만남 이러한 일들이 주축을 이루고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만난 인연은 알고 지내던 인연이 아닙니다. 천수궁에서 형성된 이 상황으로 남자는 양칠인 싹수로 여자는 음칠인 신수로 나가서 운세를 펼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도운이 역행하거나 건너뛰면 이 종자는 썩어버립니다. 싹수는 양예칠에서 기회를 간장하는 궁입니다. 칠의 공개가 운행을 시작하는 기운으로 큰 빛을 뿜어내고 있으니
천수궁에서 발화한 종자를 이 빛으로 싹을 틔워야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과제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운의 영향으로 성패가 주어지게 됩니다. 학생은 좋은 대학에 있어도 학과를 바꿔버리고 사업가는 업종을 바꾸는 상황이 아주 많습니다. 사성에서 바꾸는 경우는 망하는 꼴입니다. 세봄에 씨를 놓았으나 대운이 불리하면 꽃샘 추위와 같은 바람으로 싹이 얼어 죽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는 분명하니 대운을 살펴 신중하게 처리하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수는 음의7에서 신분과 건강을 관장하는 궁입니다. 진급이나 당선은 이 구간에 들어야만 유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암이 발병하는 구간입니다. 싹수가 꺾이면 사고로 몸을 치지만 신수가 막히면 질병으로 오게 됩니다. 모든 것은 여러 대운들의 영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선거 출마자들은 신수궁에서 당선하지만 대운이 9이면 자천되고 해수하면 관직이 박탈당합니다. 취업자들은 싹수에서도 유리하지만 신수에서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나가는 명예가 따라오는 겁니다. 학수는 양의8로서 배움의 이치를 관장하는 궁입니다. 7의 씨앗이 8의 기운에서 성장하는 구간이니 여기에선 모든 발전을 드러냅니다. 그러하니 어려운 매매도 성사되고 전공이 두각을 내어 합격하고 공부에 큰 성과를 보이는 구간입니다. 이때 취득한 부동산이나 학위들의 문서는 구의 완성을 바라보고 달려가니 재물로 이어지고 손해가 없습니다. 예전에 사기를 당했더라면 이때 해결책이 나옵니다. 봉수는 음의 8에서 인연줄을 관장하는 궁입니다. 배우자나 인연을 만나는 구간인데 일찍 결혼한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만났습니다. 음칠의 명예가 인연으로 성장하니 학생은 선생님이 길을 열어주며 관계 또한 아주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봉수하면 누뚱이도 봅니다. 젊은 사람들은 연년생으로 자식이 오게 되는 겁니다. 부부 대운이 봉수하면 쌍둥이가 옵니다. 대운에 따라서 악연과 기인이 있으며 단점은 모든 사기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 학수에 이르러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재수는 양예구에서 재물을 관장하는 궁입니다. 천수에서 발한 종자를 양칠의 빛으로 싹을 놓고 8의 기운으로 성장을 시켜서 완성인 구의 공간에서 재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는 모두가 바쁘게 활동을 하는데 대운이 사성만 아니라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득을 봅니다. 반대로 대운 천수를 보면 노름을 조심해야 됩니다. 천수는 성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생은 장학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노인은 공공근로를 하며 수익을 보고 이때의 경조사에는 부조금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하게 되면 인상과 같아서 수익이 몇 년 뒤에 멀리 있습니다. 토수는 음의 구로서 터전을 관장하는 궁입니다. 인연이 성장하여 터전을 읽어 안착의 완성을 드러내니 다시 말해 조상 기운이 왕성한 구간입니다. 1년 중 토수의 달에서 조상 꿈을 꿉니다. 이때 부부싸움은 양가로 번지니 주장을 상가하고 이 구간에 있는 배우자가 양보를 해야 하며 되도록 이 해에는 양가에 다니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금술이 아무리 좋아도 대운이 사성하면 이운에 이혼하거나 별거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 만난 인연들은 결혼을 전제로 만났으니 동거를 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지나가는 재물을 찾게 되나 그 돈은 조상돈이라서 주머니에 쌓이지가 않습니다. 로또가 되는 운은 재수가 아니라 토수에서 이루어지니 조상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해수는 양의 사성에 해당하여 정체와 얼림을 드러내는 궁입니다. 대부분 금전의 고통이 주축을 이루지만 모든 성과도 인정받지 못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에서는 진급에 있어도 후임으로 돌아가고 학생은 성과가 없으니 공부를 간두기도 하며 입시생은 재수를 하거나 지방으로 가야 합니다. 환자들은 병세가 악화되고 영업사원은 실적이 부진하고 사업가는 소득이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해법을 내리신 것이 대운의 기운으로 살아가야 하는 지혜의 등불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대운도 사성하면 혹독한 겨울입니다. 아홉수는 음이 사성에 해당하여 어둠을 드러내고 숨기는 궁입니다. 터전의 완성을 정체시키니 이곳은 심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말수가 줄어들고 생각이 깊어지며 부부가 소원해지기 쉬우며 각방을 쓰게 되며 이때 노인은 가족을 뒤로하고 요양원으로 입소하게 됩니다. 상대에게 관심과 위로로 살펴야 하는 구간입니다. 만약 이때 상처를 받으면 돌고 돌아 양옆팔인 학궁에서 자살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라의 간직은 신수대운의 9이니 임명되어도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진 영역에서 각자 맡은 기운을 계속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주어진 개가 도착하여 운세 형국을 갖추게 되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참고로 이것이 천이삼의 개입니다. 이러한 해에 운세가 발복하여 크게 성공합니다. 재수로 모든 개가 들어가 버리면 흥분의 박씨보다 더 큰 재물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싹수와 학수도 이렇게 한 곳에 들어야 합니다. 참고로 재수만 한번 적운한다면 이 해에만 돈을 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세계는 이렇게 떨어져 자리하여 세상 만사의 다양한 일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괴하삼은 프랙탈입니다. 이 말은 눈을 쪼개도 그 결정체는 남아있듯이 수리의 형국은 이렇게 계속 퍼져갑니다. 그래서 괴 속으로 넣으시고 화삼하셨던 이치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729개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시공에서는 한 번에 불가능하니 본신본을 두고서 인중천지일하게 만드신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대운의 81가지 작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대운의 9궁에 자리하는 싹수는 그 작용이 모두 다릅니다. 대운의 81가지는 원불이 9궁에 또다시 안착되니 729개가 되는 겁니다. 대운부터는 궁합입니다. 궁합은 말 그대로 궁과 궁을 합하는 겁니다. 대궁과 도궁을 합하여 반응을 살피는 게 대운풀이입니다. 지금까지 구궁에 주어진 이치와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치가 대도로 쌓이고 원불에 안착되는 크나큰 괴를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러한 이치를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불대도 민문영이었습니다.